지난 7월부터 전체 104가구 중 103가구가 법원 경매에 넘어간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되죠? 네, 방은 3개고 화장실은 2개, 거실 있고 7,200에 이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자, 이 세입자는 전세가가 폭등을 하자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이곳에서 생활한 지 2년 만에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편함에 굉장히 대량의 우편물이 꽂혀져 있는 걸 보고 이게 뭐지? 근데 글씨도 잘 안 읽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사건 번호가 있고 진짜 놀랬죠. 자, 세입자는 2년 전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근저당이 있었던 것을 알았다고는 하는데요. 근저당이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집주인도 이제 채무를 많이 갚아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7천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행보증서를 추가해 경매 낙찰 시 전세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며 세입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전화를 하는데 안 되고 부동산에서는 얘기해줄게요, 뭐 알아볼게요 이러고만 있고 그리고 왜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데요. 계약 당시 인감증명서, 공제증서 등 각종 서류를 세입자에게 보여주면서 안전하다고 강조를 했다고 최우선 하는데요. 변제금 2,700만 원 받거든요. 그게 다거든요. 2,700 갖고 어디를 가야 될까요? 월세 보증금도 되게 힘든 거라서. 답답하네요. 자, 최우선 변제금은 전세보증금의 3분의 1 수준.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2017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는 이 아파트 건너편 아파트인데 네. 그 공인중개사를 제가 한 4년 정도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시세랑 얼추 비슷했어요. 4년 정도 거래를 했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는 좀 이제 신뢰가 있는 부동산이 된 거죠. 자, 나중에 세입자들은 SNS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유했는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공인중개사는 예. 다른 피해 아파트인 아파트 건물주고요. 거기 임대인이에요. 네, 네. 거기 임대인이고 네. 이쪽에 보이는 김 씨는 네. 그 임대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특정 공인중개사무소 5곳에서 중개를 했던 아파트들이 경매로 모두 넘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을 진행했던 한 공인중개사무소인데요. 피해자들이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아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확인을 위해 아파트 주변에 다른 공인중개사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문자 준비되어 있어요? 한 3, 4개월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본다고 해도 피 안 주더라고요. 부동산에 땅 됐더니. 자, 문제가 됐던 이 해당 공인중개 사무소들은 현재 모두 폐업을 한 상태였는데요. 주인은 달라요. 이름은 다르지만 바지고 이 위에 있는 실소유주는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가구의 경매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통화로 물어봤습니다. 보통 주택이 이제 건축이 되면 근저당 설정을 해서 그동안에 뭐 건축비라든가 이런 거 갚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안 되니까 경매에 들어간 거죠. 전문가는 이 미추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번 피해를 두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음을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몇 사람에 의해서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됐고 특정인이 특정 아파트의 한 동을 통째로 가져가고 있는 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여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형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명의를 가지고 투자를 했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인천경찰청은 현재 5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경매가 끝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60가구 중 58가구가 경매에 넘어갔고 이 중 3가구는 이미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요. 낙찰받은 세대가 돼버려서 오히려 낙찰자가 찾아와서 이제는 준비 좀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언제 이 애 데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든지 모르겠어요. 애기도 있고 힘든 상황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6천만 원을 더 얹어서 팔 테니 살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낙찰받은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를 당하기까지는 이제 최대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대량 피해가 발생하니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지금 LH랑 IH랑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마련한다는 임시주택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실로 돼 있는 집들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 그게 이제 공매가 접수가 되고 낙찰이 돼버리면 저희는 또 이사를 가야 돼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인 거죠. 자, 미추홀군의 19단지에서 2천여 가구의 피해 세입자들은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위원회를 꾸리고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 지역에 1,000채가 넘는 빌라 등을 임대해 속칭 빌라 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가 지난 10월에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200여 명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에 현재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고 국세지방서 안납증명을 확인해야 되고 권리문서를 충분히 하고 주변의 시세도 보고 내가 주변의 가격을 알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확인을 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평당 가격이 맞는 건지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계약 전 반드시 주택 상태나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 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